이것 좀 보세요. 입구는 온통 유리로 되어 있고 반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광택이 나는 타일 바닥에 발을 딛고 철회색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1분도 안 돼요. 머리 바로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은 거대한 고층 빌딩의 마천루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런 거대한 건물과 그 밖의 비슷한 것들에 대한 멋진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부르주 할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2배 높고 에펠탑보다 3배나 더 높죠. 부르주 할리파의 조각들을 끝에서 끝으로 나열한다면 전 세계의 4분의 1에 걸쳐 펼쳐질 거예요. 다만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 잊지 마세요. 부르주 할리파 밑에서 일몰을 구경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일몰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천루는 너무 높아서 2개의 일몰이 3분 간격으로 일어나요. 정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데는 1분 30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빠르게 움직이는 자라면 2 일몰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원래 비행선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비행선은 그 당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 판자, 탑승 수속대, 그리고 세관 사무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기술자들은 그 위에서 부는 바람이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엔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을 포기했어요.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어졌을 때 건설자들은 콘크리트를 너무 많이 사용했는데 그 양이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보도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건물의 외장재에는 축구장 20개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유리와 차량 2만 대에 달하는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마천루는 신축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꼭대기에서 부는 바람이 건물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원치 않은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들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립니다.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는 바람이 특히 강하게 불 때는 1m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스릴이 넘칠 것 같죠? 마천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대는 지하에 있어요. 이것은 건물을 지탱해주고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죠. 건물이 크고 무거울수록 기반은 더 튼튼하고 깊어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인사이드 아웃 빌딩이라고 불리는 런던에 있는 로이드 빌딩은 건축 양식이 뒤죽박죽입니다. 이상하게 뒤섞인 구조물들이 건물 바깥에 달라붙어 있죠. 그건 건물의 복잡한 엘리베이터와 수도관 시스템이에요. 이 기이한 디자인의 주 목적은 이 초고층 건물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요. 두바이의 여름은 타는 듯이 덥죠. 그래서 강력한 에어컨은 필수입니다. 부르주 할리파 안에 있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1년에 응결된 형태로 된 20개의 올림픽 규격 수영장만한 양의 물을 생산해냅니다. 아부다비의 알바하르 타워를 설계한 건축가들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 초고층 빌딩의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했죠. 해결할 방법은 찾았는데 바로 거대한 가림막을 쓰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1000개의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태양의 위치에 따라 낮 동안에 열고 닫혀요. 2000개의 우산 같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이 특이한 앞면은 북쪽을 제외한 타워의 거의 모든 표면을 덮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건물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세월은 거의 41년이나 됩니다. 이 마천루는 또한 인상적으로 빨리 지어졌는데요. 공사를 완료하는데 14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답니다. 초고층 빌딩이라는 영어 단어인 스카이스크레이퍼가 항상 초고층 건물을 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단어는 18세기 말 품종이 우수한 말을 지칭했었죠. 얼마 후 사람들은 배의 돛대 꼭대기에 있는 삼각형의 돛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죠. 그리고 19세기에는 매우 키가 큰 남자를 의미했어요. 밀라노에 있는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타워 2개로 구성된 주거 단지입니다. 하나는 110m짜리이고 하나는 76m죠. 이 두 타워는 초록으로 덮여 있어요. 덩굴식물 11,000여 개, 관목 5,000그루, 나무 480그루가 있죠.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들은 1년 내내 그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최근 기네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라는 타이틀을 광저우 저우다프 금융센터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부유했어요. 이 엘리베이터는 시속 76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전 기록 보유자는 상하이 타워 안을 오르내리고 있고 거의 시속 74km의 속도에 도달하죠. 꼭대기로 슝 올라가 봅시다. 하지만 마철로의 엘리베이터는 그것보다 더 빠르진 않을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시속 82km가 이들의 제한 속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면 탑승객들은 멀미를 하게 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더 심해질 거예요. 몸이 추락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토할 것 같아요. 방콕 북부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코끼리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초고층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 건물은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개의 타워, 최상층에는 주거용 스위트룸, 수영장과 정원, 쇼핑 상가 지역, 그리고 차고들이 있죠. 그리고 눈을 나타내는 2개의 크고 둥근 창문과 귀와 엄니처럼 생긴 모양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방콕의 또 다른 흥미로운 초고층 빌딩은 로봇 빌딩입니다. 건축가 수멧 줌사이가 뱅크 오브 아시아를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시공은 1986년에 끝났고 은행의 전산화를 상징해야 했었죠. 건축가는 언젠가 아들의 로봇 장난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리스 타워, 일명 시어스 타워는 폭은 같지만 높이는 다른 9개의 개별 건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설계되었어요. 50층부터 108층까지 다양하죠. 윌리스 타워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곳을 방문하면 103층, 412m의 높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초고층 건축가들은 더 나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에 사는 흰 개미의 작업을 연구합니다. 이 곤충들은 작은 구멍이 흩어져 있는 높은 구덩이를 지어요. 신선한 공기가 이 구멍들을 통해 들어와 구조물을 시원하게 해주죠. 기술자들은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 흰 개미의 흙더미 벽에 있는 것과 같은 통풍 시스템을 갖춘 마천루를 건설할 수 있겠죠. 중국의 쉐라톤, 후저우 핫스프링 리조트는 특이한 말굽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느 디자이너의 멋있는 해결책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사의 경량화를 위한 공학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이 30층짜리 건물은 내진 설계도 되어 있어요. 건축가들은 높이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수년 동안 굉장히 높은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해왔어요. 건축하려는 건물은 원하는 만큼 높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해요. 하지만 지구의 표면은 곡선이죠. 그래서 토대에도 한계가 있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떤 마천루를 어떤 모양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도 잊으면 안 되죠. 아제르바이잔의 불꽃타워는 LED 스크린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서도 보이지요. 저녁이 되면 이 건물은 거대한 불꽃 같아 보여요. 엑스시드 4000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수도 있는 가상의 고층 건물 프로젝트입니다. 높이는 4km 이상에 그리고 토대는 6km를 가로지르는 이 빌딩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 괴물 마천루를 건설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 1709조 4천억 원이 들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설계도는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자발적으로 엑스시드 4000을 건설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인 상하이 타워는 친환경적인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죠. 중간이 120도 틀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 자재의 양과 풍화 중 둘 다를 감소시켜주죠. 건물 꼭대기에는 270개의 풍력 발전용 터빈이 있어요. 이 터빈들은 초고층 빌딩 전기의 10% 이상을 생산해냅니다. 또 이 건물은 폐수를 재활용하고 빗물을 모으죠. 부르즈 할리파에는 창문이 24,000개가 있는데요. 이 창문들은 비누와 물을 사용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청소가 됩니다. 저와는 달리 확실히 고소공포증이 없는 청소팀이 1년 내내 일하고 있어요. 청소부들은 직사광선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 그늘에 있는 표면만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초고층 건물들의 층수들을 세어보면서 이제 건축에 관한 굉장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